저희가 앞서 모바일 게임 관련한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페이스북 관련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스마트폰에서 많이들 구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에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숨겨진 경험의 조각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도영임 교수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도영임 교수입니다. 청중으로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여주세요. 부모님 아니신 분들만 여기 오셨나요? 제가 조금 전에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있는 한 회사의 박사님과 또 한 대학의 교수님과 잠시 한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창의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불행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시는 박사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친구의 아들분이 있는데 게임을 너무 해서 아버지와 굉장히 큰 갈등이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온갖 방법을 다 써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고민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네. 우리 집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디지털 미디어나 혹은 컴퓨터를 쓸 때 그것 좀 그만하고 공부하지 라는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올 미래의 가능성과 성장, 그리고 변화,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안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이 생활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올수록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기술의 의미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는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뒤통수만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녀석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좀 줄일 수 있게 하지? 몇 가지 시행착오들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약속을 해보기도 하고 뺏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지 못하게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이 안에서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재미있는 경험도 하고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새로운 도전을 성취하기도 하고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을 부모님한테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뭘 하는지 부모님들이 정말 모르시면서 무조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작년에 심화 세션의 하나의 일부로서 게임 과몰입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서 사회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잘 쓰는 것에서 과몰입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원인들을 찾다 보니 거기엔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이 미치는 영향이었었는데요.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는 과몰입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줄어들었던 반면, 거꾸로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감시를 할 때는 더 크게 과몰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단서를 얻어서 올해의 심화 세션, 그것은 내일 9시 반부터 12시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게임이나 미디어의 과몰입의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 자녀의 문제로 보지 말고 더 큰 맥락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들, 학교의 맥락들, 그리고 사회 정책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과연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해결하고자 할 때 과연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얻을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6개월간 전국 각지에 있는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오늘 메인 세션에서 여기 오신 청중들과 잠시 공유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어머님들께서 묻는 질문들에는 이렇게 한 5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혹시 공감이 되세요? 집에서 혹시 자녀들한테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공감하시고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정답 같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정들을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그 단서를 얻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 아이가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해요. 혹시 중독인가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문과 방송들에서 청소년 자녀들이 스마트 미디어를 쓰는 활동을 대부분 문제 행동이라고 바라보는 중독의 관점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으로 과몰입하지 않는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우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성적이 떨어질까, 건강이 나빠질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독이라서 혹은 과몰입이라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수준의 친구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10% 내외인데, 그러면 많은 90% 이상의 자녀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90%의 자녀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문제 행동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독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아까 발표하셨던 페이스북이나 혹은 게임 같은 것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 새로운 사회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정체성을 실험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기도 하고 팬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래들과 재미있는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의 경험과 오프라인의 경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잡게 하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왜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에 빠져들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함께 참여하게 하는 워크숍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활용했던 컨텐츠 혹은 내용, 서비스들을 자기가 쭉 목록으로 적게 하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배열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편이 어머니가 적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이 자녀가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정들을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밌는 발견을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세대이고 너무나 다른, 마치 신인류이고 저기 우주에서 온 친구들인 것 같기 때문에 나하고는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혹은 재미있게도 여기 보시면 부모님이 선택했던 서비스, TV 시청과 SNS, 자녀들이 1위 순위로 정했던 SNS와 TV, 두 세대 간에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쓰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도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통이나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 업무 같은 것은 부모님 세대들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녀들은 저 안에서 재미나 성취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오늘 하루 2시간만 게임해라, 1시간만 게임해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무력하고 누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자녀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약속을 만드는 문제도 있었고, 또 그 약속을 만들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참여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약속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간의 의견이 달라서 아이가 중간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게 되는 기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을 만드는 과정이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약속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카드를 주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디지털 미디어 중재 행동을 선택을 하게 한 후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서로 합의된 가장 좋아하는 3가지의 약속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한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부모님으로 받고 싶은 상과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부모님들에게 해드려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상같이 쌓인 설거지를 대신 해주기 같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들을 결과를 보니 사실은 자녀들이 자기들이 참여해서 만든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부모님들은 상대방을 이해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약속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들이 그 약속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맥락이 공유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질문은 참 재밌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하고 분당하고 대전하고 목표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한 방에 멈출 수 있는 묘안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을 저를 만나게 하면 그거를 못하게 하는 어떤 비법을 전해주시지는 않을까요?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기대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기대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부모 자녀가 합의한 디지털 미디어 약속 우선순위를 보시면 실은 자녀들은 디지털 미디어 대신에 취미 활동이나 운동도 하고 싶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혹은 친구들과 여행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 간에 일주일에 1시간씩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여 가정을 전국 네 군데 도시에서 만났는데 토요일마다 하루에 1시간씩 3주에 걸쳐서 만나자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빼가지고 같이 부모 자녀가 대화할 시간을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를 하루에 몇 시간 쓰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들은 저한테 1시간, 2시간, 3살이니까 쓰지 못하게 할까요? 라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게임을 1시간 하고 스마트폰을 30분 하고 공부를 한 10시간쯤 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다 각자 자기의 강점들, 재능들, 관심사들, 자기가 몰두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탐색하면서 과연 나의 재능은 어디 있는 건지,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거는 뭔지, 내가 하루 종일 몰두하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처럼 40대가 넘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디지털 미디어는 하나의 놀이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소중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들을 구분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를 제한을 할 때 하루에 2시간 몇 시까지만 써라 라는 방식의 접근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녀가 하고 있는 활동의 가치가 의미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하면 그 자녀에게 역량을 개발해주고 그 자녀의 잠재성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매일매일 쓰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소비 활동이 나의 장기적인 꿈과 가치와 연관될 수 있는 활동의 연결고리를 설계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마치 무슨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 것처럼 말씀을 했지만 사실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자녀를 바꾸는 대신에 먼저 부모님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발달과 업들, 또래의 관계의 영향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골몰하고 있는 마음을 이해할 때 디지털 미디어는 하나의 실험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험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 던질 수 있을 만큼 자율적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의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문제 제기로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가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개척자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들의 디지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서고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갈등은 멈춰지기 어렵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오시면은 더 많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함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실용적이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그런 강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